사전조사도 섭외도 없다. 전국 방방곡곡 진짜 맛집을 찾아 VI 카메라가 간다. 진짜 숨은 맛집. 죽이네 뭐. 주민들이 인정하는 그곳으로 특공작전 소문 맛집을 찾아라. 작전 지역 탐색 시작. 국내 최고의 가을 여행지 중 이번 특공작전의 중심이 될 지역은 바로 경상남도 창원시. 한반도의 동남단 울창한 산과 청정 남해안을 동시에 품어 예부터 먹거리가 풍부하고 살기 좋기로 유명했다는 경상남도 창원시. 서울에서 장장 5시간을 날려 특공대 도착. 맛집 수소문을 위해 가장 많이 사람이 몰린다는 시장을 찾았는데 바로 그때 이끌리듯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제작진. 어디 가는 거요? VJ 특공대. 숨은 맛집요. 예예예. 어머야, 빠주집에 맛집을 찾아달라면 어딜까요? 그 벌제 특공대에서 어때? 서울 VJ 특공대에서 네. 그저 왔으면은 그 면 집에 가야지. 거의 줄로 서고 먹습니다. 또 그 뭐고 빨간 거 육개장. 근데 고기는 갈비 고기인데 빨개서 저는 육개장인가 갈비인가 아리송할 건데 맛있더라고요. 할머니들 안 가본 사람이 없고. 예. 그리고 거기 이 주위에는 거기 많이 가세요. 갈비인데 빨갛다고라? 일단 식당에 도착한 제작진. 그런데 들어가기 전 뭔가를 받는 사람들. 지금 번호표 지금 들고 있어요. 시장 맛집에 번호표까지 있다고? 이거 대박의 냄새가 난다. 제작진 역시 땡컴 들어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자리로 배달된 음식의 정체를 확인해보니 이 뻘건 통으로 여지없이 육개장 아니야? 바로 그때 국물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다름 아닌 두툼한 소갈비대? 특공대원답게 일단 갈비가 나오자 손으로 뜯고 보는 제작진. 두툼한 살이 그냥 쏙쏙 빠지는구만. 맛있겠다. 그리고 보기만 해도 얼큰한 육개장 국물엔 요렇게럼 밥을 말아 먹어야 제맛. 밥을 많으니까 이제 갈비랑 육개장이랑 이제 합쳐지는 것 같아요. 두툼한 소갈비는 물론 수북한 채소와 흰쌀밥까지. 맛과 영양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는 갈비 육개장.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검증 완료. 이게 바로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면 시장 상인들의 몸을 따뜻하게 데워줬다는 진짜 소울 푸드란다. 그 화려하게 솟아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예. VJ 특공대에서 나왔는데 아, 예, 그렇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창원에 예, 예. 수분 맛집을 찾고 있거든요. 아. 허락을 안 하고 촬영한 거는 좀 괜찮으세요? 아이고, 그럼 하세요. 뭐. 그러면은 이 그 갈비 육개장은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드시게 됐어요? 아, 여기 육개장만 했었는데, 우리 집에 오시는 군인분이 계셔. 그분이 육개장 안에 갈비 좀 넣어가 먹었으면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부탁을 하길래 메인 음식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노력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방송에 나오셨나요? 그래서 나왔어요. 너무 맛있는데. 아, 이거 그럼 좀 안타깝네, 그러면. 근데 뭐 다른 또 먹거리가 좀 있을까요? 다른 먹거리 하면 이제 피적에도 있고 속초는 항 쪽으로 바닷가 쪽에서 아마 요즘 양식하는 데가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그쪽에 가서 하면은 물어보면은 참 유명할 겁니다. 이맘때면 딱 제철을 맞아 오동통하게 살집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창원의 대표 특산물. 시중계가 최고 고향 아닙니까? 고향인데. 지방 사람들은 모르지 그 짜들이 맛있는 걸 못 느끼는데 뭐 타지 사람들은 그거 좋대 사대 잘 먹대. 시중계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배는 저 보면 그거 해놓은 거 있지. 국내 최대의 피조개 생산지라는 경상남도. 바다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제철 피조개들로 선박이 그야말로 휘청휘청. 꼬막 조개 종류 중 가장 크고 맛이 좋다는 고급 피조개.
격석에서 그 속을 한번 갈라보는디요. 아따 고른 너 참 실하고 굵다. 제철이라서 살이 참 좋고 알이 커요. 특히 양식 피죽에는 자연산에 비해 알이 굵고 맛도 좋아 값도 더 비싸다는데 건져낸 피죽에는 요렇게럼 세척한 후 모양 크기 선별을 거쳐 각각 10kg씩 한 망에 나눠 담고 나면은 이제 전국 피죽의 맛집으로 갈 준비 완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민들이 추천한 진짜 피죽의 맛집이 있었으니 당일 채취한 피죽에를 열심히 손질하고 있는 이곳. 아니 그런데 이 진짜 피처럼 붉은 물은 뭡니까? 이게 뭐예요? 빨간 게? 피죠, 피. 피예요? 예. 조개 피죠. 깊은 바닷속에서의 호흡을 위해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붉게 보인다는 피조개. 이 빛깔이 붉을수록 품질이 좋은 것은 물론 그만큼 철분이 많아 몸에도 좋단다. 이거는 좀 덜큰하니 부드러운 맛이 나요. 이거는 오돌오돌한 맛이 나거든요. 이 피조개를 가장 맛있게 먹는 포인트가 바로 세척. 손질할 때 핏물을 적당하게 씻어야 풍미는 유지하면서 비리지 않게 피조개를 즐길 수 있단다. 또한 날개살 부분은 이렇게 전으로 붙이면 마치 오징어와 비슷한 식감을 내면서 더욱 깊고 고소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맛있겠다. 이렇게 완성된 피조개의 맛집에 다양한 피조개 요리들, 회와 전 외에도 입맛 돋우는 무침과 초밥까지. 헐! 지금껏 눈으로만 맛본 피조개.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까? 고기 같아. 살이 지금 올랐다는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맛. 이번엔 삶은 피조개를 매콤새콤한 양념으로 버무린 피조개 무침도 한입. 골뱅이 무침 같은데 근데 좀 피조개가 더 부드럽습니다. 예부터 일본에서 귀한 식재료로 취급돼 전량 수출을 하다가 국내에서 먹을 수 있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피조개. 창원 어민들의 피와 땀의 역사가 담긴 귀한 피조개의 맛에 취해서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버릇에 전부 피어버린 그릇. 바다를 느낀 것 같아. 그럼 여기 음식점 방송에 나왔어요? 네, 저기 뭐 6시 내 고향이랑 그게 하고 몇 군데 더 나왔는데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요 경상도에서는 통술집이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술집이라고나? 그게 대체 무엇이란 말이던가? 일단 한번 무작정 수소문을 해봤는데 창원의 문화와 또 음식을 제대로 즐기시려면 통술집을 한번 추천드릴게요. 저는 한 2, 3회 정도 일주일에 2, 3회. 예. 갖가지 해물들이 여러 종류로 나오면서 식사도 되고 또 뭐 술안주도 되는 또 뭐 그런 것을 말합니다. 아시는 데가 있어요? 예, 이 동네에서는 통술집이라고 또 잘하는 데가 있어요. 이쪽인 것 같은데? 드디어 통술집이 있다는 건물 도착! 그런데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잘 안 보여요. 약간 숨어 있는 건데. 진짜 숨어 있네. 숨어 있어. 느낌이 좋다. 바로 들어가보는 제작진. 몇 분이십니까? 저쪽을 8번방으로 가시면 일단 안내받은 방으로 들어가 앉았는데 바로 그때 주문도 하기 전에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제 주문 안 해도 될까요? 그냥 시킬 필요 없고 해산물도 나오지만 이거 진짜 이 5만 원 떼먹은 게 다 나오지. 응? 주문이 필요 없다고요? 메뉴는 오직 주인장 마음대로. 방어회부터 시작해 학꽁치회, 산낙지, 간장 새우장에 알밥 너무 많아 이름도 다 부르지 못할 밑반찬이 무려 25접 되시겠다. 1인당 3만 원이란 가격을 고려해보면 반찬 하나당 1,000원 남짓한 정도니 야 차린고비의 젓가락도 움직일 만한 한상 차림이다. 여기에 통에 담긴 술만 계속 주문하면
안주 리필까지 된다는 경상남도만의 식문화가 바로 통술이란다. 양팔이 지금 이 정도 이상의 상이야. 뭐부터 먹어야 돼? 젓가락이 갈팡질팡하는 고민은 잠시. 일단은 신선함이 중요한 회부터 집어드는데 침 넘어가네, 침 넘어가. 회 종류부터 조림과 볶음 등의 요리까지 잡히는 건 그냥 전부 먹어볼 것이오. 뭘 먹어도 실패란 없다. 젓가락 닿는 것 그 어디든 먹고 또 먹고 뜯고 또 뜯어도 줄지 않고 질리지 않는 숨은 맛집의 최고의 한상 차림. 이것들이 다 맛있을 수 있는 집이 있나? 정말 맛있어요. 검증 후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주인장에게 다가가는 제작진. 방송에 나온 적입니다. 없습니다. 좀 먹어봤을 때 맛있어가지고 촬영을 해도 될까요? 저는 지금 많이 바쁜데. 이런 기회를 날릴 수 없다. 어떻게든 붙잡고 설득을 시도하는데 촬영 나오면 보이니까 잘 나오는 게 좀 해주시면 미안하는 거. 네. 알고 찾아오면. 저희 가게를 알고 싶으면 지금 저 따라오십시오. 당신이 찾은 숨은 맛집의 비결을 고스란히 담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 바로 경상도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마산 어시장. 여기서 뭐 하시려고 얘? 뭐 선도지 선도. 예, 신선도. 예, 여기는 그냥 매일매일 어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날 받는 손님상에는 반드시 그날 장본 식재료를 쓴다는 주인장. 특히 제철 해산물은 가장 중요한 식재료라고. 지금 매일 와요. 매일요? 예, 매일매일 와갖고 사갑니다. 저한테 많이 사갑니다. 물건이 마음에 들면은 예, 그런 가져가고 그래. 마음에 안 들면 안 사고? 안 사고 딱 보고 이렇게 보고 물건 좋은 것만 딱 가간다. 보고. 그런데 굳이 주인장이 매일 직접 장을 보러 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앉아서 뭐 시계를 주문해서 배달로 쓴다든지 그런 거는 뭐 용납이 안 되니까 조금을 사도 제가 나와야 되니까 그게 뭐 자부심이지. 정성에서 우러나온 자부심으로 항상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이곳의 음식들. 이 생물 문어만 봐도 이 살아있네. 어이? 여기에 신선한 횟뿐만 아니라 조림, 볶음 등 다른 요리 반찬 역시 10년 이상의 경력을 자랑하는 주인장의 손맛이 깃든 작품이라 하네요. 먹고 싶다. 덕분에 그 고급진 맛 길들여진 단골 손님들 넘쳐나는 건 당연지사. 동네 외식 장소 1순위에서 내려가질 않는단다. 대접받는 기분,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입에 딱 넣어보면 맛을 알아요. 신선한 맛인지. 여기 전복을 오래 넣어놓으면 또 그 맛이 안 나. 살아있어도. 그러니까 금방금방 우리 사장이 보러 가면 새벽에 가가지고 받아오고 이러면 싱싱해. 한 번 오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숨은 맛집 찾기의 마지막 관문. 전문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저는 차가운 거 먼저 먹고 뜨거운 걸로 가겠습니다. 네. 너는 살았느냐? 얘도 살았네요. 살아있네요. 아이고, 전문가 양반 맛있게도 드시네. 신선도를 평가하기 위해 일단 회 등 해산물부터 맛보는 전문가. 근데 이것도 싱싱하지 않으면 향이 좀 나거든요. 굉장히 싱싱해요. 향 없는 거 보니까. 신선도는 합격? 여기에 고등어 조림과 잡채까지 조리장의 기본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요리 반찬 역시 맛보는 네. 육전을 한상 차림 속 육개공건 처음 출동.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까요? 우둔살이나 홍두깨살의 밑간을 굉장히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고등어 조림, 북어 조림 이런 것들은 다 밥으로 밥 안주로 또 먹었을 때 굉장히 맛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라 좋고 든든하게 채워가는 한상집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성스러운 동네 맛집의 한상 차림에 오랜 이웃들과 함께 둘러앉아 풍수를 즐긴다는 게 좋다는 단골 손님들. 제가 조금 더 발로 뛰어서 항상 저희 집에 오시면 신선한 재료, 신선한 그 맛 그걸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변치 않고 매일 새로운 상을 차렸던 조인장의 정성처럼 그 명맥이 쭉 이어지길 바라본다. 발바닥에 땀 나도록 뛰고 또 뛰었다. 진정한 맛집을 찾기 위한 대장정. 가진 것은 오직 카메라와 집념뿐. 누구보다도 집요하고 끈질기게 추적했다. 먹고 또 먹고 묻고 또 물어 찾아낸다. 주민들만 알고 있는 진짜 맛집. 바로 이 맛이죠. 절단 발견 현장 소문 맛집 찾기. 오늘은 원주로 떠난다. 한반도 정중앙에 위치한 강원도 최대의 도시 원주. 이곳에 VJ가 떴다. 오늘도 어김없이 달리고 또 달려 꼭꼭 숨겨진 맛집 탐색에 돌입. KBS VJ 특공대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원주에 좀 맛집을 찾고 있어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모르지 뭐 우리는. 맛집을 좀 찾고 있어요, 원주에. 여기 몰라. 여기 사람 아니야? 맛집을 좀 찾고 있어요, 맛집. 아이고 좋은데 고생 많으네. 여기는 없어요. 저희 KBS VJ 특공대에서 나왔는데요. 네네. 식당 없는? 가봤어 가는데 나 맛이가 다 똑같아요. 나는 모르겠어. 나는 여기 외국 사람이니까. 외국인도 동네 주민도 모르는 맛집. 그 힘든 걸 제작진이 찾고 있지 말입니다. 맛집 찾기 너무 힘드네요. 하지만 실패의 코랄소냐.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제작진. 여기 밑에 집이에요. 만두 전골. 근데 직접 만들어 진짜 맛있어요. 가보세요 여기. 네. 만두 전골에 거기다 이제 그 샤브샤브 소고기 넣어 먹고 나중에 칼국수 먹고 또 볶음밥까지. 근데 완벽해요. 주민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은 이 식당. 추천받은 대로 전골부터 시키고 보는데 맛깔스러운 모양새에서 일단 합격이다. 그렇다면 전골의 주인공 만두와 국물의 맛은 과연 어떨까? 뜨끈한 전골 국물에 익힌 만두라 온몸이 노곤노곤하게 풀리는 이 기분. 겨울이 딱이다 이게. 면을 넣으면 칼국수로 변신. 아우. 너무 맛있다. 먹으면 먹을수록 환하게 만드는 전골 국물의 묘한 매력. 이 맛집 놓치지 않을 거야. VJ 특공대에서 나왔거든요. 저희가 이 집 너무 맛있어서 그런데 촬영을 좀 해도 될까요? 되게 곤란한 게요. 지금 오시는 손님들도 반은 가시는데 이거 해버리면 뜨내기 손님들도 더 많이 올 거고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다 끊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또 나가면 저희야 좋죠. 근데 손으로 다니까 그것도 안 되고. 어찌 잘 풀린다 했더니 허망하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눈물을 삼키며 첫 식당을 뒤로 하고 다시 한번 맛집 찾기에 돌입. 무작정 물어보고 패기 있게 들이대보지만 도대체 오리무족인데 반드시 찾겠다는 일념하에 다시 도전. 동네에 저희가 맛집을 좀 찾고 있어요. 맛있는 식당. 맛집 쫙 꼭대기인데. 하기만 우리 술 먹다가 한참 올라가야 돼. 막다른 골목에 건강식으로다 그렇게 많이 해 주로 많이 해요 그렇게. 전국 요리대상 받은 저런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산속에 참말로 정말로 맛집이 있는 겁니까? 가도 끝이 없고 봐도 나무뿐. 이 산중턱에 맛집이 있긴 한 걸까? 도통 모르겠다. 모르겠어. 저기 식당 같은 거 있어요. 진짜로 있다. 나뭇가지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한 식당. 기대를 한껏 품고 발부터 들이밀고 본다. 원주 콩잎밥 전골 있어요. 네네. 산에서 직접 채취한 재료로만 요리를 해서 내놓는다는 이곳. 콩잎, 당근.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뽕잎밥에 양념장을 넣고 비비면
산 꼭대기까지 올라온 노고도 싹 가시는 맛. 이게 나물이 엄청 많아서 식감도 되게 좋아요. 냉정하고도 엄격한 평가를 내리자면 진짜 맛있어. 향긋한 뽕잎 맛에 한 번 취하고 고소한 황태 맛에 어이구 두 번 취한다. 진짜 맛집 인정이요. 제가 원주에 맛집을 찾고 있는데 방송에 나온 적 있어요. 한번 강원 민방이라는 데서 나물밥 너무 맛있었는데 비주얼도 너무 예쁘고 방송에 나왔다네요. 설상가상 눈까지 내리기 시작하고 물어볼 사람은커녕 개미 한 마리도 지나가지 않는 텅 빈 거리. 애꿎은 하늘만 바라보게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엄청 많이 온다. 원주에 맛집을 찾고 있어요. 맛집 좀 하나 해주세요. 네. 오늘 문 닫았던데요, 다? 오늘 누가 문 닫았어요? 예. 식당이 많으니까 어디가 맛있는 집인지 알 수가 없지. 우리는 의식을 잘 안 해서. 골목 깊숙이까지 들어와 물어도 해답이 없는 고난의 연속.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눈속을 뚫고 다니는 이 열정을 봐서라도 제발 맛집 한 번만 알려주세요. 순두부. 맛있어요? 네, 가보세요. 여기 사람들 손님들 많아요. 직접 배달하는 음식보다 맛있다는 그것? 엄청 맛있어요. 순두부. 손님 많아요? 많아요. 안 짜리고. 누구도 만들어서 비지도 다 주는데. 순두부집이 그 앞에 콩으로 하는 순두부집 잘하는 집이 있는데 여기서 버스 한정거장 가면은 길 건너 가면은 주민들이 말씀해주신 두부집이 두부도 직접 만들고 손님도 많다고 하니까 거기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만은 성공하길 기도하며 맛집 검증에 나서는 제작진. 주세요. 네, 중식 3개요. 많이 나온다. 열 손가락에 발가락 수를 다 더해도 셀 수가 없다. 아이 도대체 이게 다 몇 가지야 몇 가지? 에? 하나, 둘, 셋, 넷. 23. 밥까지 23. 장난 아니다. 와, 대박.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밥에 얼큰한 순두부찌개까지. 그래도 두부집에 왔으니까 두부 맛부터 보는 것이 인지상정이더래요. 맛있다. 이 반찬이 제가 하나하나 다 먹고 있는데 맛없는 게 없어. 너무 맛있어. 와, 진짜 할머니네 집에 가서 밥 먹는 것 같아요. 할머니 집밥. 촬영 중인 것도 잊은 듯 숟가락이 바쁘다 바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섭외에 돌입하는 제작진. 방송은 나온 적은 없어요. 안 해. 안 하는 게 더 나아. VJ팀에서 나왔거든요. 무릎으로 보여주 왔거든요. 추천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괜찮으시면 저희가 촬영을 조금만 해볼까요? 너무 맛있어서. 맛집 촬영을 해. 국내 맛집으로. 간단합니다. 그냥 괜찮아요. 아니 이렇게나 맛있는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통사정을 해보는데. 그냥 두분 만들어. 아침에 해야 되는데. 저 아들이 아침에 와서. 9시까지만 오시면 두분 만드는 과정을. 그럼 볼 수 있어요? 어머. 사장님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사장님이 가장 신경 써서 하는 일이 있다. 콩 손질. 씻고 벌리고 갈아서 콩을 두부로 만드는 데 꼬박 3시간 콩을 들인다. 장사를 시작하고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일. 요리에 있어 정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치기 때문이다. 신선한 음식을 손님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매일 하는 게 손님 눈은 속여도 입맛은 못 속여. 먹어보면 다 아니까. 두부의 식감을 보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천천히 저어주는 것이 포인트. 몽글몽글해진 두부를 그대로 먹으면 순두부, 그리고 틀에 넣어 굳히면 모두부가 된다. 이렇게 매일 아침 직접 두부를 만든 지도 어느덧 14년 세월. 이게 제일 큰 일이죠. 나는 두부 만드는 일이 큰 일이고
20여 가지나 되는 반찬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쏟는다. 모든 요리는 손맛이지. 찜기에 푹 쪄낸 꽈리 고추는 매콤하게 무쳐내고 달걀물 입힌 두부는 노릇노릇 구워내고 오븐에 구운 꽁치까지 마지막으로 손두부찌개까지 끓여주면 준비 끝! 아이고 콩도 국내산이고 배추를 우리가 농사가 짓고 모든 야채 다 국내산께 맛있지. 맛있는 한상 차림, 이제 요리 연구가의 평가만 남았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이번엔 찾으셨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네. 찾아서. 어때요? 그 집은 쉽게 이렇게 촬영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가 오랜 설득 끝에. 아이고. 네. 아, 진짜?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다가. 숨은 맛집들의 그 뭐랄까 숨은 맛집들만의 그 고집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힘들게 찾은 맛집으로 이보은 요리 연구가 입장! 엄청 많대. 이게 13,000원? 이야, 혼자 가서 이렇게 반찬부터 하나하나 맛보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맛있네요. 또. 무엇을 맛보든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격한 감동의 표정을 보다 맛있어요. 반찬이 다 맛있네. 요리 연구가의 까다로운 입맛을 과연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기 양념장은 우리가 보통 두부 이렇게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깨소금 듬뿍 넣고 찍어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들깨를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요 두부는 조직감이 아주 탄탄해요. 그래갖고 씹으면 씹을수록 그 고소한 콩맛이 쫙 입안에 배어 나와요. 쌈 해서 두부 하나 이렇게 올려서 대부분 여기다가 밥 넣잖아요. 두부 이번엔 밥 대신 두부를 넣은 두부쌈 도전. 두부와 상추쌈이 하모니를 이루니 입안으로 밀려드는 감동. 바로 이 맛이죠. 네, 밥 대신에 두부를 올려서 먹는 고소함. 우리가 보통 밥을 얹어 먹으면 밥찬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밥의 단맛이 나잖아요. 두부를 얹어 먹으니까 돼지고기의 짠맛이 가미되면서 너무 싱그럽게 안에서 잘 놀아요. 마지막으로 뜨끈뜨끈한 순두부까지 한 입 가득 넣으면 그 맛이에요. 어떤가요? 사실 날씨가 엄청나게 추운 날은요, 몸 안에 뜨끈한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뜨끈한 것도 그냥 뜨끈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단백질 덩어리가 들어가야 우리가 좀 체력적으로 이렇게 추위를 좀 이길 수 있고 든든한 포만감이 들 정도로 우리가 체력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겨울철에 알맞게 먹을 수 있는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든든함이 있어서 요 한 상을 먹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는 거뜬하게 추위를 이기는 든든한 기초가 될 것 같아서 저는 특히 요 맑은 순두부는 국물까지 여러분들한테 강추하고 싶은 그런 메뉴입니다. 매일 정성을 다해 만든 두부에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요리한 반찬들. 오랜 세월 고집스레 지켜온 손맛은 동네 주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특히나 한겨울에 먹는 두부는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맛이랄까. 맛있다. 재면 차릴 것 없이 한술 듬뿍 더 입속으로 직행.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니 제대로 시킬 새도 없이 급해지는 이 마음. 입천장 타도 좋아. 고소한 두부 부침에 고기까지 척 얹어 쌈으로 먹는 이 기분. 나 이번 그냥 제대로 먹을 줄 아는구만. 에? 아주 좋아요. 순수한 어머니의 손맛이 들어가 있으면서 아주 고소하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외진데 이렇게 숨어 있어요. 앞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이쪽에는 굉장히 시골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지나가다 올 수 없는 집이고 정말로 아는 맛을 아는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집? 가격 대비 안에 그 내용 반찬들이 너무 많아요. 먹을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간장게장에 꽁치에 뭐 찌개도 2개나 나오고 또 특색이 있는 비지전도 있고. 그러니까 저만 알고 싶은 맛집이에요. 긴 세월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어 온 사장님 부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그 정직함이었다.
손님도 와서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 앞으로 쭉 이렇게 할 거예요.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사정없이 스며드는 요즘 몸은 끈끈하게 데워주고 마음은 든든하게 채워줄 원주 산골짜기의 두부 정식을 맛보라 따라보는 건 어떨까? 진짜 맛집 발굴 프로젝트. 이번에 향한 곳은 태안반도 동쪽에 위치한 충청남도 서산이다. 서해에서 잡아올린 해산물부터 비옥한 산이 낳은 농산물까지 먹을거리 풍부한 이곳의 숨은 맛이 궁금하다 궁금해. 모르겠어요. 전 집에서만 해먹어 버릇해서. 잘 모르는데. 잘 몰라. 맨 맛있는데 여기 오늘도 식당 좋은 집 어디가 있나 밥 먹으러 가려고 찾으러 가야 돼. 이번에도 쉽지 않은 맛집 찾기. 저요 서산에 살아요. 놀러 오신 거구나. 네. 하지만 이대로 좌절할 수 없다. 집연 탐문이 이어지는데. 맛있는 집 여기 이쪽에. 저기. 조개. 그다음에 그 가리비 그런 거 다 들어가던데. 낙지도 들어가고. 여기 저 해물집 여기 있네. 저기 편에. 동네에서 소문 잘 났던 거래요. 한번 가보시오. 거기로요. 동네 주민들이 이모와 칭찬하는 해물찜을 안 먹어볼 수 없는 법. 드디어 만나게 된 해물찜. 생김새부터 범상치가 않다. 게, 새우, 조개, 가리비, 오징어, 전복까지. 이야. 시뻘건 양념옷 입은 싱싱한 해물들. 푸짐한 모습에 군침이 절로 난다.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사람들이 여기를 왜 추천해주는지 알 것 같아요. 브리게트 콘테스트 나왔는데요. 혹시 여기 그 방송에 나온 적은 있으세요? 아니, 방송 나온 적 없어요? 촬영을 조금 해도 될까요? 언제요? 지금? 말이 안 돼. 내가 말주변 놓고 저기 가려고. 제작진의 끈질긴 설득이 이어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후회해봐야 돼요? 방송이 안 나와서 딱 좋았는데 출연 방송을 안 하신다고 하시네요. 이 정도 고생은 예상했던 바. 다시 한번 맛집 찾기에 돌입. 나도 저 중구조화가 잘 몰라요. 호박이가 아니고 지금 차 시간 때문에요. 어떡하지? 저 서산 안 살아요. 당진에서 왔어요. 누가 우리 제작진에게 서산의 숨은 맛집 좀 추천해 주세요. 예? 이때 눈앞에 나타난 한 사찰. 우선 들어가 보는데. 저희가 맛집을 찾다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맛집이 서산에도 제가 추천하고 싶은 데는 우리 신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내 쪽에 연잎으로 만든 밥집, 연잎밥집이 뭐 좀 맛이 있다는 집이 있다 그럽니다. 그쪽으로 가서 한번 드셔보시죠. 스님이 추천한 연잎밥 맛집. 혹시 이 집 아세요? 드셔보셨어요? 거기 가시면요 연잎밥이라고 맛있는 데 있어요. 맛있어요? 네, 저는 굉장히 맛있었어요. 한 5분 거리 가면은 그 연잎밥 그 집이 참 맛있어요. 아니, 나 그거 사람 아니에요? 사람 많아요. 드디어 발견! 일단 주문부터. 연잎밥상 하나 주세요. 분명 주문한 건 연잎밥인데 쉴 새 없이 나오는 이것들의 정체는? 푸짐한 반찬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드디어 하이라이트 연잎밥 등장! 윤기가 좌르르 차진 밥이 속살을 드러낸다. 이 얼마나 어렵게 찾은 맛집이란 말인가. 일단 지체 없이 한 입 먹어보는데 이것저것 맛보다 보니 빠져든다 빠져들어.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다. 반찬을 하나하나 다 먹어보니까 자극적이지 않아서 조미료를 안 쓰는 것 같고 하나하나 다 정갈해요. 딱 깔끔한 한정식 이런 느낌? 혹시 여기 방송이나 나온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저희. 방송 나간 적 없어요? 그럼 저희가 여기를 또 촬영을 하고 싶은데 촬영을 해도 될까요? 촬영이요? 네. 촬영은 어머니께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예, 저 주방에 계시거든요. 네. 긴장되는 순간 과연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저희 KBS 불교통에서 나왔는데 네네네. 저희가 여기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예, 그러세요? 네네. 저희가 방송이 조금 해주고 싶은데 지금 방송 한다는 점 있으세요, 어머니? 네네네. 9시 한 반쯤? 9시에서 9시 반쯤. 네. 그때 오면 가능해요. 네. 네. 촬영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여보세요, 사장님. 신경 쓰여가지고 이제 음식 아침에 바쁜데 그 준비하는 거랑 갑자기 촬영을 한다니까 이제 저희도 준비도 안 했는데 이렇게 조금 바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해도 안 되겠죠? 안 하신다니까.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심기일전. 아파트 앞에 거기 들깨수집이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들깨가루 많이 해서 한데 땀이 많이 나요. 진짜 맛있어요. 땀 여기. 이 집 맛있어. 갈래요? 들깨수제비. 우리 지금 먹으러 가는 거라니까. 갈래요? 여기요 여기. 극찬에 극찬. 그렇다면 안 먹어볼 수 없지. 저희 들깨수제비 드세요. 네. 큼직한 그릇에 담겨 나온 뜨끈한 들깨수제비 한 그릇. 먹는데도 이 집만의 방법이 따로 있다. 먼저 입맛을 돋우기 위해 보리밥에 강된장과 콩나물을 넣고 쓱쓱쓱 비벼 먹고 김치를 곁들여서 보리밥 한 술 더 먹고 강된장이랑 열무랑 이렇게 막 비벼보는데 제가 수제비집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열무 비빔밥 맛집 같은 그 정도로 진짜 맛있어요. 입맛도 돋웠겠다. 진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온 동네 소문 자자한 들깨수제비를 맛볼 차례. 들깨가 들어가서 엄청 고소하고 국물이 되게 부드러워요. 어라, 인지도 합격, 맛도 합격. 이제 촬영 허가만이 남았다. 글쎄요.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갑작스러운 일이라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또 저희 음식 드셔보고 맛있다고 하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만나게 된 서산의 숨은 맛집. 맛의 비결은 반죽에서 시작된다. 밀가루 양, 물 온도, 물 양. 이게 그 세 가지가 한 박자가 잘 맞아야 숙성이 잘 되고 면도 더 쫄깃쫄깃하고 그래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천일염 한 숟가락과 함께 정체 모를 보라색 가루를 탄 물을 밀가루에 부어주는데 귀하다는 백년초 가루란다. 이제 이거를 하니까 색깔이 너무 조화가 잘 돼서 더 먹음직스럽고 손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데 완성된 반죽을 꺼내 꾹꾹 눌러주기 시작하는데 치대고 또 치대고 치대도 너무 치대신다. 그리고 빈대로 쫙 빼서 이렇게 하면 숙성이 골고루 잘 돼요. 24시간 동안 숙성시킨 반죽은 200g씩 소분해서 공기를 빼주고 저온에서 다시 또 24시간 동안의 숙성 과정을 거친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업이 번거로워도 48시간 동안 숙성시킨 반죽만 요리에 쓰신단다. 면 차이가 쫄깃쫄깃하고 밀가루 냄새 안 나고 면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면이 엄청 우리 집에서는 중요해요. 이틀에 걸쳐 반죽이 완성됐으니 본격적인 요리에 들어갈 차례. 들깨가루요. 직접 농사 지은 거예요. 들깨가루하고 우리 집에 만의 비법 한 가지. 그거하고 여러 가지 안 들어가고 딱 2가지만 들어가요. 친언니가 직접 농사지은 들깨를 듬뿍 넣은 특제 육수가 구수하게 끓는 동안 숙성을 마친 수제비 반죽을 기계에 넣어 얇게 펴준다. 이렇게 해야 더욱 쫀득한 식감을 자랑하는 수제비가 된단다. 여기에 껍질을 한 번 벗긴 들깨가루와 2번 벗긴 들깨가루를 섞어 넣어주는데 이렇게 하면 고소한 향이 배가 되고 부드러운 식감도 낼 수가 있단다. 한겨울 시린 속을 뜨끈하게 달래줄 들깨 수제비 완성! 자, 이제 전문가의 검증만이 남았다. 오늘 어느 집이에요? 오늘 이제 날씨도 추우니까 따뜻한 들깨 수제비. 들깨 수제비? 나 들깨 수제비 너무 좋아하는데.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들깨 수제비 한 상이 차려지고
우선 보리밥과 강된장부터 먹어보는데 이파리 좋아하는데 이파리 다 건져서 강된장에다 밥을 비비면 약간 뒷맛에 나오는 된장의 쌉쌀한 맛이 남아있거든요. 같이 주신 콩나물 때문에 그런 맛이 없어져요. 아주 깔끔하게 입안에 떨어져서 이렇게 간단히 먹고 들깨 수제비 뜨겁게 먹는 걸 기다리면 딱 될 것 같아요. 어머 이거 들깨 수제비가 이 안에 뭐가 이렇게 많이 백년초가 들어가 있어요? 네. 아 백년초 가루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이 나는군요. 백년초 가루가 들어간 들깨 수제비에 눈이 먼저 호강한다. 고소한 향에 이끌려 한 입? 과연 깐깐한 전문가의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양념 간이 딱 적당해요. 딱 적당해서 우리가 보통 약간 싱겁거나 그래도 김치를 막 얹어 먹고 약간 짭짤하게 김치를 얹어 먹는데 사실 김치 생각 안 나는 그런 맛이에요. 그냥 이것만 퍼먹어도 맛인데. 수수한 생김새에 반하고 한 입 먹으면 다른 건 생각나지 않을 만큼 구수한 맛이 매력적이다. 제가 이렇게 잘 안 먹는데 이렇게 먹고 나면 이 점심 한 끼가 굉장한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될 듯한 느낌이 들고요. 들깨를 이용해서 먹게 되면 사실 우리가 원기 회복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이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 굉장한 그 한 그릇을 다 제가 보약처럼 먹은 것 같아서 아주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들깨 수제비의 진한 맛을 못 잊은 단골들이 몰려왔다. 기다리던 음식을 맞이하는 순간 망설임 없이 돌격! 들깨의 구수하고 진한 향에 한 번, 수제비의 쫀득한 식감에 또 한 번 반하게 된다는 들깨 수제비. 어때요? 맛있죠? 고소하고 쫀득한 게 젤리 같아요. 감기 기운 있을 때마다 저는 와서 이거 이렇게 한 번씩 꼭 먹어요. 그러면 정말 몸이 개운해지고 이렇게 땀이 흐르니까요. 사우나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한번 맛보게 되면은 이 집만의 중독성 있는 맛있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서산에서 이 알만한 사람들은 와서 먹는 숨은 맛집이에요. 한 번 오신 분들은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온 사람은 없어요. 한 번 오면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오는 곳이 여기고 한 번 오면 또 친구들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전해지는 그런 맛집이에요. 소박한 한 그릇에 정성을 담았다. 진하게 우러나 더 구수한 들깨 수제비. 남은 겨울 서산의 들깨 수제비와 함께 따뜻하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 진정한 맛집은 자고로 사람들을 끌어야 하는 법. 그런데 죄송합니다. 찍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불러 모아야 맛집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겠냐마는 이 방송을 거부하는 데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조금 팔더라도 이 정도 유지하면서 오후에 이렇게 장사하기 딱 좋아요. 지금 변함없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맛집이라지만 진짜 중에 진짜는 따로 있다. 전국 방방곡곡 숨겨진 맛집을 찾기 위해 VJ 카메라 출동. 오늘은 또 어떤 숨은 맛을 만나게 될지 충청북도 청주시로 떠나본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다. 제작진 오늘도 발품을 팔아 열심히 수소문에 나서보는데 저기요, 말씀 좀 물어보겠어요. 청주하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다면 글쎄요, 한정식. 한정식 잘한다고 그러던데. 뭐 특색 있는 음식은 따로 없나요? 여기? 잘 모르겠어요. 맛집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VJ 카메라를 본 적이 있는가? 응? 어디선가 퍼지는 구수한 냄새에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디 아니 이게 왜 떡이요? 아따 맛있겠다. 네, 잘 이것이 바로 뜻밖의 횡재로구나. 뜨끈한 가래떡에 잠시 취해보는데 진짜 맛있다. 그 전통이 있고 약간 이 현대분들이 좀 많이 찾아가는 식당을 찾고 있어요. 풍급대교 밑에 그거는 설렁탕. 아 거기 설렁탕 집이 괜찮아요? 아 맛있죠. 저렴하고. 제일 오래됐지 설렁탕집이. 원래 옛날에 할머니 계실 때 거가 손님이 앉을 시간
자리가 없어가지고 기다렸다가 잡수로 가고 그랬어.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매너님 받아갖고 하는데 잘 돼요. 제보를 받았으니 출동하는 게 인지상정. 겉으로 보기에도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는데 게다가 여기 영업시간이 3시간밖에 안 하는 건데. 일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찾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영업시간이 시작되자 문을 오가는 수많은 발가락. 그렇다면 이 집의 매력은 뭘까요? 근데 왜? 이 집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아 그럼 최고. 설렁탕은 청주의 최고. 아 그래요? 수육도 최고야. 청주가 아니라 충북에서 저기 전국이 최고야. 아 전국 최고. 그럼 부재 이거 내야 돼. 옛날 추억의 깃든 집이지. 40년 전에부터 다녔던 집이니까. 항상 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서 안방에 앉으면 포근하듯이 요 와서 음식 먹으려고 앉으면은 내 집에 온 기분. 먼저 전문가와 함께 그 맛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섭외를 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 섭외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같이 들어가셔서 좀 맛 검증을 먼저 해보고 섭외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가게 안은 그야말로 만석. 딱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 덕분에 무사히 한 자리를 차지했다. 이거 느낌이 아주 좋구나. 아주 좋아. 수육이 국내산 한우인데 18,000원. 설렁탕이 6,000원인데요. 우리 보통 수육 25,000원까지 하거든요. 그러다 한우인데 어떻게 나올지 이게 기대되네요. 이 집의 메뉴는 설렁탕과 수육 딱 두 가지뿐. 먼저 수육이 상위에 올랐다. 가지런히 놓인 자태의 윤기 차드르르르 흐르는 때깔까지 침이 그냥 아주 다 꼴까닥 넘어가. 부드럽고 깊은 맛을 자랑하는 우설부터 사태와 양지살까지 도톰한 크기는 기본이요 양까지 넉넉하게 갖췄으니 마음까지 풍족해지는 기분이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아우 훌륭해요. 너무 훌륭한데? 푹 끓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쫄깃함, 그다음에 씹히는 식감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있어서 수육 한 접시면 아주 든든하게 소 한 마리 먹었다 그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수육의 기세를 얻고 위풍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낸 설렁탕. 일단 겉보기엔 수수해 보이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뚝배기 안을 가득 채운 소고기들의 향연을 보라. 숟가락 가득하게 올려 한 입 먹어보는데 설렁탕의 또 다른 진가는 진한 국물에서 말이 되는 법 아니겠는가? 설렁탕을 끓일 때 넣었던 고기들은 다 들어가요. 지금 여기 마찬가지로 우설도 들어가고요, 머릿고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태나 양지도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소머리국밥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진한 국물 맛을 보니까 설렁탕에 깊이가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움직여볼 차례.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저희가 다름이 아니라 네. 저희 KBS VJ 특공대에서 나왔거든요. 지역의 이제 좀 숨겨진 맛집을 좀 이렇게 소개해주는 프로를 하고 있거든요. 죄송해요. 저희가 40년이 넘었는데 어머니 때도 그런 걸 많이 저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소신껏 정성껏 그렇게 하라고 당부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뭐 그렇게 굳이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너무 완강하신데 내일 한 번 더 와서 설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다시 가게를 찾은 제작진. 안녕하세요. 아 진짜 죄송해요. 앉아 계셔. 내가 남자 사장님 불러다 드릴 테니까 그냥 예. 어머님께 손맛을 물려받아 2대째 가게를 운영 중인 부부. 지금 당장 한 번 이익 보고선 하면은 되긴 돼요. 근데 장거리로 보면은 단골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뭐 30년 동안 해서 30년 단골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버리면 이게 장사가 힘들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는 매일 딱 소 한 마리 분량만을 팔고 있기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3시간만 손님들을 만나고 있다는데 정량을 지켜야 어머님 때부터 40년을 이어온 그 맛 역시 변함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조금씩 팔더라도 이 정도 유지하면서 단골 손님 작업하면서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음 맛집을 찾아 나서본다.
가게 같은 데 가서 물어보시면 좋은데. 아, 가게 같은 데? 예, 가게에서 물어봐야 알지. 그래서 많이 찾아가는 식당을 좀 찾고 있어요. 메밀 칼국수 여기. 아, 그래요? 여기 길 건너. 허름해요. 완전. 옛날 집 개조해서 만든 테이블 한 8테이블도 저기 탁자 그렇게밖에 앉아 있는 게 안 돼. 옛날 집에. 간판 보이죠? 저 빨간 차 있는데. 빨간 차? 겉으로 봐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던 찰나 눈에 들어온 건 주차장을 빼곡하게 채운 차들. 쉴 새 없이 들어가는 사람들로도 모자라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진짜다! 진짜가 나타났다! 안으로 들어서니 발 디딜 틈 하나 없어 보이는데 대체 이 집의 정체는 뭘까요? 차에서 딱 내렸는데 진짜 이런 데가 맛집이구나. 제가 뭐 되게 좀 호기심을 갖고 들어왔거든요. 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고 좀 인테리어에서 좀 범상치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옛 정치가 물씬 느껴지는 오래된 내부 인테리어와 소품들부터 저번에 여기 보건소에서 3년 전인가 보다. 3년 전에 교육을 받았는데요. 사장님한테 예약되냐 그러니까 예약은 안 받는. 그래서는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막 뛰어서 여기 자리 맡았어요. 그러고 먹었어요. 3일 동안. 매일 점심시간이면 이 주변 사람들을 달리게 한다는 이 집의 메뉴는 바로 메밀 칼국수. 메밀로 만들어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면발은 물론 각종 해물 넉넉히 넣어 시원하게 우려낸 국물이 말랐으니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 그렇게 사람들이 이 집을 찾아온 지도 30년이 됐단다. 이제는 3대가 함께 이 집 칼국수 맛을 보러 올 정도라고 하는데 먼 데서 왔어요. 우리 강아지도 먼 데서 오고. 아이까지, 손주까지 데리고 올 정도로 맛있는 집이에요? 사위, 딸, 내손자, 우리 영감. 옛날 우리가 집에서 해먹던 그런 맛 비슷하긴 하네. 옛날에 시골서. 칼국수 하면은 일단 밀가루라서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건 메밀가루랑 같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먹는데도 부담이 없고 또 맛도 있고. 저희가 사진은 저희 KBS VJ 특공대에 나왔거든요. 아, 그 주변 분들한테 추천받아가지고 이 집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데 점심 장사만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장소가 좀 넓고 저녁 장사까지 하게 되면 그런 걸 좀 눈을 돌려보겠는데 시간도 짧고 장소도 좁고 하다 보니까 여기 주위에 있는 분들도 기다리고 계셔갖고 손님 많고라면 내가 힘이 들어서 감당 못하고 그냥 조금 소냐 소일거리를 하는 거라 그냥 그래서 꺼리는 거지. 오랜 시간 변함없이 찾아준 손님들을 위한 모녀의 배려라고 하네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청주의 모든 식당을 꿰고 있는 곳을 찾아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그 맛있는 식당은 모르시는 데가 없겠네요. 거의 알죠. 막말로 그냥 손바닥 안에 있다고 할 정도로. 그래요? 그 지역인들만 가는 그 숨겨진 식당 그거를 딱 숨겨진 식당을 찾는 거구나. 오창에 그 불고기라고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옥사무소 앞에 거기. 나는 그 집이 너무 신기한 거가 작은데 매출 10억이에요. 놀라지 마셔. 입이 쩍 벌어지는 소리에 불이 나게 목적지로 향하는데 안으로 들어서 보니 헐! 이것이 바로 명불허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김치찌개예요. 김치가 아니고요. 김치 안 들어가고. 김치가 안 들어가요? 네, 안. 돼지고기 버섯찌개예요. 저희들은. 돼지고기. 손님분들이 짜글이찌개라고 하는데. 청주에서 그 시작을 했다는 유래가 있을 만큼 청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 짜글이찌개. 고추장 양념을 기본으로 돼지고기와 각종 채소를 자박하게 끓여낸 음식인데 대체 그 맛이 어떻길래 어마어마한 연매출을 기록하는 것인지 긴장되는 순간 그 맛을 확인해본다. 맛 좋아? 나 진짜 맛있어. 아이 뭐 며칠 굶은 거야? 잘도 먹네 그냥.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숨도 안 쉬고 먹는 거요 그래? 응? 인생 찌개네. VJ 동네에서 나왔는데. 어머나! 여기 40년도 넘었는데 이제 장 옛날부터 오던 분들이 그 자손까지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여기. 예, 그러니까 항상 그 맛 그대로 하니까
그래서 요 좁은 공간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 뭐 광범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이 집 맛의 비밀은 무엇일지 궁금증을 참을 순 없는데 이보은 요리 연구가 역시 마찬가지일 터. 짜글이 포장 하나 될까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어렵게 마주한 만큼 그 맛에 대한 기대 역시 한층 높아지는데 청교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 짜글이 찌개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말해봐요. 서울의 짜글이는 고추장만 많이 넣거든요, 고추장찌개.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를 같이 섞어서 굉장히 양념이 뭐랄까요, 풍요로워요. 끓이면 끓일수록 이 안에 있는 자체 수분이 올라오면서 짭짤한 맛은 조금 덜해지지만 재료의 맛이 흠뻑 배어 있어서 국물은 국물대로 맛있고 비벼 먹었을 때 맛있고 밥과의 조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방송 허락 안 해주시고 본인의 소실껏 지금까지 장사해온 만큼만 나는 장사하겠다라는 그런 사장님의 숨은 맛집이 진정 우리가 찾고 있는 숨은 맛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몇십 년 동안 지켜온 것은 자리뿐만이 아니라 정직한 손맛과 그리고 음식에 대한 신념이 아니겠는가.